미국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5일에 하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판도가 요동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미국 남서부를 휩쓴 두 개의 허리케인이 있었죠. 기후변화로 더 강해진 이 허리케인이 막판 변수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유리한 변수였을까요? 오늘 미국 대선에 따른 기후 정책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 오신 젊은 저널리스트 모셨습니다.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도 이 SNS에서 상 받는 사진을 봤는데 그리니엄의 윤원섭, 김지연 두 분이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제6회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수여하는데 받으신다고요? 네, 이번에 기후변화 언론인상을 받게 됐고요. 네네. 저희가 쓴 기사가 독자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다는 거에 좀 기쁘면서도 이걸 우리가 받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같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다른 더 좋은 기사를 써주시는 기자님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사실 지금 당장은 상을 받는 것보다는 11월에 미국 대선 기후총회,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굵직한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이걸 당장은 어떻게 좀 취재해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이 그게 더 큽니다. 그래도 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윤원섭 에디터님이 좋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제6회 기후변화 언론인상. 그런데 이 말씀 들으니까 그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님 소감이 생각이 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인데 지금 잔치를 할 때냐 그랬는데 윤원섭 에디터님도 미국 대선 기후 총회 플라스틱 국제 협약 이슈가 넘쳐나는데 기뻐할 틈이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일전에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기후 정책이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판세가 또 바뀌나 했는데 지금 또 요동친다고 하고 현재 미국 대선 분위기는 어떤가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하루 단위로 여론조사 예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미국 ABC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등록 유권자 중에서 해리스 후보가 49%, 트럼프 후보가 47%의 지지를 받았고요.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또 다른 방송사 CBS 방송이 다른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는 해리스, 나머지 49%는 트럼프를 선택했고요. 네. 지난번 조사보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한 4% 격차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로 좀 접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미국 7개 경합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각각 50%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당수 경합주의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이고요. 여론조사 수치가 지금 초박빙인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부동층의 마음이 승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동률이거나 격차가 1% 미만이면 사실 이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없다는 뜻 같아요. 맞습니다. 그날 가서 어떻게 되냐 아무도 모른다 이 뜻 같은데요. 해리스가 처음 후보가 바뀌었을 때는 좀 올라갔다가 비슷해져 버린 거네요 지금.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설문조사가 발표됐다고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궁금합니다. 우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업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이게 미국 대선이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정치 이벤트라 일단 맞아요. 조사를 진행한 거고요.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국내 기업의 25.6%는 보편 상호적 관세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18.5%가 미국 우선주의 기반 양자 협상 강화를 꼽았고요. 네. 트럼프 후보는 당선 이후 모든 수입품에 대해 현재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때 중국을 좀 더 노골적으로 견제한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산 수입품에는 60%대 관세가 추가한다는 구상이고요.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1000%대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그런 전기차는 세액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겠다는 뜻이고요. 양자 협상 강화, 말이 어렵죠. 즉 통상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 토요일 경합 중인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확실히 미국에서 미국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느끼는 노동자층, 백인 노동자층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네. 제조업 관련된 분들 이런 데서 사실 저는 유색인종 중에서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최근에 봤는데 제 친한 분 조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계 트럼프 지지한다고 해서 유색인종 차별 정책이 심한데 왜 했더니 이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의아했는데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좋은가 하면은 관세를 이렇게 높여서 경제가 당장 좋아질 거면 공화당이 집권할 때마다 미국 경제가 좋아졌겠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 반대였잖아요. 네, 제가 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우리 기업의 관심 공약은 뭘까요? 해리스 후보 공약 중에서는 국내 기업의 17.4%가 전략적 표적 관세 추진에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여기도 관세, 네. 표적 관세. 네. 이게 전면적 관세 부과는 전면적으로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그런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몇몇 그런 제품에만 표적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 협력이나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해리슨 후보는 좀 더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상인은 에너지 정책도 얘기를 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좀 더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정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좀 내다봤고요. 정리를 좀 한다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좀 근간으로 현상 유지 차원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반면 트럼프 후보는 관세를 무기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 외교 모든 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 이게 뭐가 해답이 없는 얘기들인데 그래요. 저희 미국 대선에서 기후정책 변화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온 우리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한, 주저하는 중도층을 위해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5부도 미국 대선에 따른 기후정책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온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트럼프가 될 경우, 해리스가 될 경우 우리 기업의 관심 공약은 무엇인가 했더니 관세와 그 무역을 누구와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이 조금 마음속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답은 없지만 트럼프는 전부 다 관세를 확대해버리겠다. 보편 상호적 관세. 그리고 해리스는 전략적으로 몇 가지 표적을 해서 관세를 붙이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양자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이 말은 동맹국끼리 블록을 형성해서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고 어떤 나라든 미국 대 1대1로 협상을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해리스는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를 하겠다는 거는 경제 제재하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통상 안 한다 이 뜻인데 전 이거 보면 조금 약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나고 의아한 게요. 친환경 정책 해리스 정부에서 편다 하면은 태양광을 해도 부속품은 다 중국제고 어차피 중국이 친환경 그 녹색 성장 사업에 다 지금 진출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될까? 미국이 지금 그쪽에서 중국한테 이미 밀려 있는 거를 관세 정책으로 이거를 엎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아하고 이렇게 경제 제재를 특정 블록에 계속하는 게 결국은 세계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고 있는 건데 그 정책을 계속하면서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아하고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해리스 정책을 보나 트럼프 정책을 보나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저는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은 차라리 이 불황을 탈출할 수 있게 트럼프가 되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책으로 불황이 왔는데 지금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미국 남서부를 2개의 허리케인이 휩쓸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로 피해가 컸던 건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좀 불리하지 않나?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그럴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좀 허리케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9월 말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부 6개 주를 휩쓸었고요. 10월 중순 2주 뒤죠. 열대성 적의 밀턴이 또 미 남부를 휩쓸었습니다.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인명피해 역시 좀 심각했는데요. 네. 허리케인 피해 직후에 X, 지금의 옛날 트위터죠. 틱톡 네. 등 주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음모론이 확산했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가 선거 때 음모론이 등장하는구나. 네. 가령 미국 정부가 날씨를 통제하고 있다. 네. 허리케인 헐린을 일부러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보낸 것이다. 여기서만 230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이 퍼졌는데요. 주목할 점은 정치인들이 이 음모론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마조리 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극우 성향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X에 허리케인 헐린이 관련해서 정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 그들은 날씨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허리케인을 왜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보냈을까라는 음모론도 퍼졌습니다. 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동하게 만들려 했고 그래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요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영상으로 퍼졌고요. 참 시나리오가 꼼꼼하네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볼까 싶으실 텐데요. 네. X에서만 조회수가 3일 만에 100만 건에 육박합니다. 아하. 여기에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사회에 구호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도 확산했고요. 구호 물품을 미 정부가 빼앗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도 확산했습니다. 물론 네. 다 가짜뉴스고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도 있고요. 일부는 생성형 AI로 만든 계정이 퍼나른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또 여기에 불을 붙였고요. 네. 피해가 가장 심했던 그 주에 방문해가지고 여기가 경합주거든요.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돕느라 예산을 다 쓰는 바람에 허리케인 피해를 본 지역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현장을 찾아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고요. 이게 지금 미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정말. 미국 정부가 이렇게 힘이 센가요? 날씨를 조종할 만큼. 그래도 좀 다 알고 싶네요. 그 부분. 진짜 좀 통제가 가능하면 기후 위기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질 때 해리스나 바이든 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나름의 미진했던 대응책은 한 것 같아요. 가령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가짜뉴스 나오자마자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후보가 좀 이런 걸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비난했고요. 네. 해리스 후보는 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니까. 당장의 재난 앞에서 정치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게 지금 뭐 구호 물품을 빼앗는다 이걸 관리하고 있는 곳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역시 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거 다 가짜뉴스니까 조심하세요라고요. 사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셜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5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인 곳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기후행동 캐드라는 곳인데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기후 행동. 네. 여기가 작년에 기후변화 관련 허위 정보 대응책을 분석하고 가짜 뉴스 확산에 가장 기여한 곳을 분석했습니다.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X가 21점 만점에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곳은 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가짜뉴스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만 없는 상태고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가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콘텐츠 규제나 정책과 관련해 절차가 좀 불분명해졌고요. 2022년 기후총회를 기점으로 기후 사기, 클라이밋 스캠이라는 단어가 X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체가 최근에 한국 언론인을 상대로 좀 교육을 진행해 주셨어요. 네. 최근에 X 관련해 가지고 생성형 AI로 만든 계정들이 기후 과학자, 기후 싱크탱크 같은 곳에 무차별적으로 좀 혐오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 생성형 AI가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다니다가 한 번씩 보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전히 음모론이 퍼지고 가짜 뉴스가 등장하고 하면서 해리스와 트럼프 싸움에서 해리스가 불리해지고 있다면 제가 궁금한 건 우리의 테슬라. 예, 테슬라는 저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배터리나 어떤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으로 그런 대표적인 녹색 성장 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하고 맨날 같이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음악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테슬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트럼프 후보 옆에서 항상 같이 다니고 정말 소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트럼프를 방어해 주더라고요. 테슬라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배터리의 상징이었는데 트럼프가 어디서는 또 유세하다가 전기차 규제 안 한다고 나의 친구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냐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정책을 공약을 막 뒤바꿔서 얘기하고 그러고 다니던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러면 나의 친구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옆에 트럼프의 친구 재생에너지 정책이 생각보다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이게 3일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에 재생에너지 투자 자체는 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입법 동료나 행정부 차원에서 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시행령 차원으로 좀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걸 좀 전망을 해놨고요. 네. 이게 트럼프 후보가 일단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역시도 정치적 불이익을 좀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달렸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얘기하면? 이제 청정에너지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모든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좀 꾸준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는. 네네. 이거를 거스른다라는 것 측면에서는 미국 트럼프 후보 역시도 당선된 후에는 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인 거고요. 바이든 정부의 좀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활발한 점도 좀 고려됩니다. 네. 당 내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아하,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활발하고 산업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외치고 있는 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이 공화당세가 좀 강한 지역들이 경합주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후보 자체도 화석연료 개발을 하겠다는 거지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하겠다는 말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충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좀 많이 급증했거든요. 네네. 이걸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 전력 수급에 좀 목말라 하는 만큼 해서 일단 재생에너지 자체는 누가 되더라도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 단지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미 이것은 성장 산업의 궤도에 올라가 있다. 재생에너지는 네. 어떤 나라건 이쪽으로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근데 속도의 차이가 저희는 아쉽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종합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이 전 세계 기후 대응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이 질문이 한숨이 나오는 그 질문인데요. 일단 네. 트럼프 후보는 당선 후 파리 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죠. 네. 실제로 그가 지난 대통령 시절에 파리 협정을 미국이 탈퇴하도록 한 바 있고요.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때. 진짜 최근에 하는구나. MBC 미국 MBC 기자랑도 하면서 나는 네. 당선된 후에는 빠르게 협정 탈퇴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거다라고 말한 게 있거든요.
기후 대응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빠질 경우 일단 큰일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단 각국 외교관들이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 국제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역시 트럼프 당선 시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 진전이 늦어질 것이라고 좀 경고하기도 했고요. 네. 일부 국가들은 현재 미국 없이도 파리 협정이나 기후 대응이 굴러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이고요. 다만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배출량 국가인 만큼 실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지난해 탄소 1% 절감했다, 진짜 감축을 했다 이런 기사 나오던데 미국이 만약에 파리협정 탈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중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이게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서 최근 사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곤 하거든요. 네. 미국이 만약 파리협정 탈퇴하면 어떡하냐. 사설이 거의 중국의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국제적 리더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채우는 건 결국 중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미국 대선에서도 하고 있나? 그런데 그래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중국 사설에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리더다. 파리 협정 탈퇴하면. 네, 중국이 최근 자국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탄소 감축도 했고, 네,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의 신성장 산업에도 중국이 부품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쫙 진출해 있고, 이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있어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은 2주 전에 최근 그 국유 재활용 기업이라 해가지고 중국 자원순환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국영이죠, 이거는. 국유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국영은 그 정부가 완전 소유한 그렇죠. 거면은 이거는 민간까지 같이 좀 지분을 나누는 국유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자원 재활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고 산하의 좀 재활용 전문 기업들을 좀 여러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철스크랩과 비철금속 등 좀 재활용 중점을 둔다고 해요. 이게 저탄소 철강 생산 방식인 전기로에 철스크랩 원료를 좀 모으기 위해서 이걸 설립한 거고요. 일단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만 재활용 산업 자체를 활성화해가지고 녹색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에요. 이게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좀 처해 있는데 그거를 녹색 성장으로 좀 타파해보겠다라는 구상도 깔려 있거든요. 중국은 일단 미국 없이도 서방들의 그런 견제도 불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녹색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거를 좀 일단 로드맵 자체를 일단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1월 말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마지막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게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이 회의의 결과 역시 좀 어떻게 될지 좀 미지수인 만큼 일단 선거 결과가 다음 주죠.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장국인데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더 안 좋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그래도 우린 계속 안 좋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언제 좋아져 그러던데 우리가 의장국인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마지막 국제회의 우리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은 녹색 성장으로 발전을 꾀해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윤원섭 에디터님이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